자, 부엉이들, 이 세상이 정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 0과 1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세상일까? 자, 만약에 부엉이들한테 갑자기 빡빡이 아저씨가 찾아오더니 이보게 자네, 이 세상은 전부 시뮬레이션이고 다 허상이라네. 이 빨간 약을 먹는다면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갈 수 있다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듣고서는 이 빡빡이 아저씨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믿겠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와, 진짜 리병의 말대로 혹시라도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다 싶을 거예요. 먼저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야겠죠. 저 리뷰영이는 시뮬레이션 세계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하나, 리뷰영이 IQ가 3000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리뷰영이는 죽지도 않는다. 둘, 슈퍼 빠른 초하이퍼 울트라 양자 컴퓨터를 리뷰영이가 가지고 있어. 자, 조건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부터 제가 게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제목은 유니버스 타이쿤. 지구, 태양계, 은하구 우주까지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저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우리 우주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주랑 완전히 똑같을 정도로요. 모든 물리학 법칙을 원자나 전자 단위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계도 만들고 달하고 지구도 만들고 지구 안에는 땅하고 바다도 만들고 자연환경도 구축하고 동물들도 만들고 사람들까지 만들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 사람하고 절대 구분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분자 단위까지 똑같이 만들 거예요. 뭐 인간의 감각기관, 뇌 전기 신호, 인간의 세포, 근육과 장기, 감정과 생각, 심지어는 자아까지도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도 지구도 만들고 자아를 가진 디지털 인간을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션 세계관 안에 이 디지털 봇 인간들을 아주 여럿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봇들은 이제 이 시뮬레이션 안에 만들어진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냥도 하고 뭐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공부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나라까지 세우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인간들의 수가 확장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누군가가 컴퓨터로 가상현실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Load the jump program.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리뷰영이가 만든 디지털 봇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할까? 본인 스스로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진짜 현실 세계의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You wanted to know what the Matrix is? 아니, 그 전에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능이나 한 건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죠.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를 지금은 못 만들지만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게임 좋아하실 텐데 GTA 1이 1997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GTA 5까지 나왔고요. 이 GTA 5에 와서는 그냥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게임 안에다가 NPC의 인공지능은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정교하게 사람을 닮아가고 있고 또 세계관도 넓어지고 있고 우리 유저들이 그 게임 안에서 체험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GTA 1이랑 GTA 5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엄청난 발전이 겨우 25년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25년이 더 지나서 50년 또 10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겠어요? 이 게임 속의 세계관이 점점 우리 현실 세계랑 비슷해져 갈 거예요. 나중에는 현실이랑 게임이랑 구분조차 못할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인류 문명 전체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먼 미래에는 무조건 가능하다. 왜냐?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될까요?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에 따르면 컴퓨터 성능이 인간 두뇌랑 비슷하려면 개인용 PC 1억 개가 필요하거나 또는 슈퍼컴퓨터 1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컴퓨터 성능으로는 시뮬레이션 우주 만들기 택도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구 크기의 초거대 컴퓨터가 한 대 있다면 1000억 명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연산을 단 2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또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된다면 겨우 맥북 하나만한 양자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인류가 실행해왔던 모든 연산을 단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기술만 받쳐주면 사람 한 명의 뇌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1000억 명의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최적화 과정을 넣으면 연산의 양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 사는 인간을 시뮬한다고 치면은 지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충 모양새만 그려 넣는 거죠. 별은 밤에만 만들고 태양은 낮에만 만들고 이렇게요. 또 예를 들어서 부엉이 아파트 701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701호 안의 공간, 오브젝트를 하나도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누군가가 701호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자, 세포나 원자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 봤을 때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 굳이 구현해 놔봤자 계산해야 되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할 때만, 보일 때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연산의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This is a sparring program, similar to the programmed reality of the Matrix.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제로 정말로 매트릭스 세계일까?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2003년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이 논문에서 보스트롬 교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류가 멸종하는 바람에 시뮬레이션을 못 만들었거나 기술이 있는데도 시뮬레이션을 안 만들었거나 못 만들었거나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거나 이 셋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인류가 멸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인류도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고 있는데 미래 인류가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도 시뮬을 안 돌리겠냐? 또 일론 머스크는 99.99%의 확률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10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면 그 중에 진짜 현실은 단 하나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겨우 10억 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세계가 정말로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게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시뮬레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생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환원주의법.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각자 장단점도 있고 오류도 있어요. 이 오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발생법을 알아봅시다. 이 발생법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론, 공식을 넣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시뮬 돌릴 때는 생리학, 생명공학, 아기나 이세 관련할 때는 유전공학, 뇌 관련에는 심리학, 뇌과학을 적용시키고 지구를 만들 때는 물리학, 지질학 등의 공식을 넣고 빛에는 광학이론을, 아주 작은 세계에는 양자역학 공식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시뮬 세계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론, 수많은 공식들을 한꺼번에 넣고 나서 이 공식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잘 돌아가도록 시뮬을 구축하는 거죠. 하지만 발생법은 모든 이론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제작자는 이런 오류가 생길 때마다 약간의 트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트릭이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이론들끼리의 불일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 시뮬레이션 세계 전체가 한꺼번에 일관성을 잃으면서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초환원주의법은 어떨까요? 초환원주의법은 애초부터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 방정식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세계를 만들 때 물질이나 기본 힘들을 서술하는 수학 방정식, 초기 조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사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초기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이 초기 조건의 방정식이 시뮬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초기에 이 공식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다듬을 필요도 없고요. 언뜻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초환원 주의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세상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간에 최적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시뮬레이션 세계 속의 계산은 근사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단계, 자릿수까지 계산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계산 능력과 시간이 유한한 컴퓨터로는 이 과정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디지털 컴퓨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숫자를 다룰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축구 선수가 공을 찼다고 해봐요. 시공간을 연속체로 간주하는 고전 물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축구공이 발에 맞고 날아가는 동안 공간상에서 무한히 많은 점들을 거쳐갑니다. 이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00만 분의 1cm, 10억 분의 1cm, 1조 분의 1cm까지 축구공의 위치와 속도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꽤 정밀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마저도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을 해도 근사적 서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죠. 축구공이 거쳐가는 무수히 많은 점들, 각 점에서 공이 가질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속도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거를 끝까지 계산한다고 쳐봐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절대 답을 구하지 못하고 무한정 계산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로는 근사치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근사치만 구하다 보면은 반올림에 의한 오차가 여러 번 누적되고 어디선가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엔 시뮬레이션 전체가 안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차가 점점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 누적이 돼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때는 시뮬레이션이 채택한 물리학 이론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구현된 가상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발생법 그리고 초환원주의법의 시뮬 세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결함과 변칙이 있다는 얘기고, 이 결함과 변칙이 바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시뮬이라는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지지자들은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 실험에서 상자 속의 입자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이 입자가 상자 어딘가에 확률로 존재하다가 관측이 되는 순간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죠. 그런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연산량을 최소화할 때 이 최적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게이머가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를 할 때 어떤 동굴을 탐험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동굴은 컴퓨터로 연산이 아예 안 되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이거를 눌러야 그때서야 로딩을 시작하고 이 동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동굴로 들어가면은 바깥에 야외에 있는 것들은 연산을 안 돌리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또 시뮬레이션 우주 지지자들은 광속이라는 최대값의 존재도 시뮬레이션 우주의 증거고, 또 블랙홀처럼 밀도가 아주 높은 천체에 접근하면은 시간이 느려지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게임을 해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거나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등장하거나 배경이 너무 광활하거나 이러면은 렉에 걸리잖아요. 이 렉에 걸리는 현상처럼 블랙홀 근처에 가면은 시간이 느려지는 거라고 설명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시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뮬레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가 시뮬 속 거주자들한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시뮬레이터가 오류도 싫어하고
심일 속의 거주자가 심일 속에 산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싫어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시뮬레이션 창작자는 이 심일 세계에 오류가 생기는 순간 이 세계를 리셋하고 거주자의 기억도 완전히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계 속의 거주자라면 우리의 운명은 사실상 이 세계를 만든 시뮬레이터의 성향에 달린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 인간이 먼 미래에 시뮬레이션 세계관을 만들었을 때 그 세계의 모든 운명은 사실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시뮬레이션 세계에 살고 있고 시뮬레이터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임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시뮬인지 아닌지 끝끝내 알아차릴 수 없을 거예요. 자, 당신이 지금 정말로 리뷰형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걸까? 만약에 당신의 두뇌가 어떤 통 속에 담겨 있고 누군가가 당신의 두뇌를 조작한다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나 경험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장담할 순 없죠.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이 세상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 정보는 신경계를 통해서 두뇌로 전달되고 두뇌는 이 정보를 해석해서 당신과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결정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뇌를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다 라는 신호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건지 김치찌개를 먹는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건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도 우리 생각과 감정도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I know that when I put it in my mouth, the matrix is telling my brain that it is and delicious.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체를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이 세상의 존재도 모든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고 사실은 매트릭스였더라 라고 믿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도 디지털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뇌도 매트릭스고 나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이게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봐야 그 도서관 건물도 프로그램이고 책도 프로그램이고 그 책 속의 글자도 그저 사실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에 불과할 거예요. 교회를 가보고 절도 가보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도 어차피 디지털 봇에 불과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세상의 시작, 세상의 기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실체는 완전히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과학기술의 역사를 통틀어서 또 전 우주를 통틀어서 시뮬레이션 생명체를 창조한 최초의 시뮬레이터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은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우주에서 우리는 티끌보다 작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지각 있는 존재가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무한히 만드는 게 이미 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시뮬레이션은 다른 우주 어딘가에서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미래를 생각해봐요. 100년 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은 지금보다 수만 배는 발전할 텐데 아주 먼 미래의 인류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또 이런 시뮬 세계가 아주 정교하게 구축된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속의 사람이 발전을 거듭한 다음 또 한 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속에 시뮬레이션이 탄생한 거죠. 가령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어떤 유저가 마크 맵으로 아이폰을 구현해 놨는데 이 마크 속의 아이폰이 실제 아이폰하고 똑같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뮬 속의 시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시뮬 속의 시뮬 속의 시뮬, 이렇게 시뮬레이션 우주의 반복은 결국 다중 우주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시뮬레이션 다중 우주에서 진짜 우주는 과연 어디일까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 따르면 전체 다중우주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진짜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주는 단 한 군데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시뮬레이션 층을 뚫고 나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전기 신호의 형태로 존재하는 최종적인 우주하고 만나기 때문이죠. 즉 어떤 우주가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따지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를 다 모아놓은 이 PC방이 진짜 우주니까요. 다만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서 여러 우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과학 법칙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시뮬레이션마다 각각의 우주 법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1 더하기 1은 2지만 다른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지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다른 대답, 귀요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주의 진리가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진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이 기초부터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은 매트릭스일까? 시뮬레이션은 하나일까? 아니면 여러 개일까?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디지털이고 매트릭스라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한테는 진짜잖아요.